그러네요. 그 여성들한테 좀 인기가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네, 얼마 전에 사실 추석이 끝나고 나서 여성들과의 만남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문심 여심 해가지고 여심을 잡으러 이제 문심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여성분들과 함께 모여서 그걸 하셨어요. 그 송편 같은 거 남잖아요. 명절 음식 남은 걸로 떡볶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시고 떡볶이 만드셔가지고 다 나눠서 드시고 했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입장하실 때부터 막 다들 막 환호하시고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만든 것도 같이 나눠 드시고 그리고 사실 그 얘기를 많이 좀 위로를 하셨어요. 여성분들 추석 때 많이 힘드셨다고 이러면서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남편이 수고했다. 뭐 고생했다 이런 말 한마디면 다 풀리는 건데 남자들이 그런 말 못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도 잘 못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상 편지를 이제 띄우셨습니다. 이제 여사님에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그래요?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에게도 다 얘기를 하시고 사실 그리고 그 자리는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많이 듣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뭐 20대 대학생들 뭐 유학 와가지고 서울에서 혼자 사는 그런 어렵다기보다 좀 요즘 또 뭐 안전상이나 보안상의 또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1인 가구 여성들이라든지 뭐 미혼모들, 뭐 주부들, 그 다음에 주부인데 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다 듣고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리에서는 여심을 확실히 잡으셨겠네요. 네, 확실히 잡으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얼마 전까지는요. 이 40대 남성이 여론을 주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요즘은 30대, 40대 여성 주부들이 여론을 주도한다 그러거든요. 선거에 이기려면 여심부터 잡아야 돼요. 또 외모도 또 외모가 매력적이셔서 외모 자랑 좀 하실래요? 부모님이 또 되게 또 잘생기셔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사람이 이렇게 인상이 호감이 가거나 이렇게 끌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치인은.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전혀 손색 없으시다. 아,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네. 또 후보로서의 매력도 있다. 네네. 안철수 후보는 매력이 없어요? 아니요, 안 후보님께서도 지금 오랫동안 그 청춘 콘서트도 하시고 해서 여러 대학을 다니시면서 청년들의 아픔을 직접 들으셨고 또 그런 공감을 하셨고 또 사실 뭐 외모도 귀엽게 생기셨고 귀엽게? 네, 귀여우신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귀엽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받아들이지 잘 궁금하네요.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예. 저 여성들이 귀엽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남성들은 조금 그거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우리 또래에서의 귀엽다라는 것과 40, 50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귀엽다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 정은혜 부대변인 또래 20대, 30대에서 귀엽다고 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그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말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겠죠. 네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정은혜 부대변인 말씀을 들으면 문재인 후보도 뭐 진짜 좋고 매력적인 사람이고 안철수 후보도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 둘 중에 한 사람만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생각에 두 분이 다 나가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저는 사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야권의 단일화를 또 바라고 계시고요. 그럼 국민의 기대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누가 단일 후보가 될까요? 야권에.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조금 저도 이제 공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언제 단일화를 하는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출마 선언을 하실 때도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단일화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문 후보님께서는 뭐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은 두 후보들이 각자가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국민들 앞에 그 행보로서의 검증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지금 단일화 이런 데에 너무 또 관심이 쏠리게 되면
두 후보들이 정말 어떤 정책을 가지고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속상한 두 생각이 후보의 들어요. 그 진면목을 국민들한테 더 보여줘야 되는데 단일화 논의에 소모적으로 끌려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속상하다. 네, 사실 그 조국 교수님께서도 어제 뭐 며칠 전에 그 뭐 세 단계로 이제 단일화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일화보다는 그 두 후보님들의 어떤 그런 검증을 받는 기간. 조국 교수의 발언도 단일화로 자꾸 관심을 가져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사실 뭐 책임 총리제나 이런 거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긴 한데요. 근데 그거는 단일화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미리 자리 나누기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정은혜 부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단일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후보가 이 정당 후보론이냐 무소속 후보론이냐 갖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논쟁을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논쟁한 꼴이 됐잖아요. 이제 야권 지지자들은 좀 그런 거 보면은 어때요? 좀 걱정되지는 않아요, 혹시? 저러다가 감정까지 상할까 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사실 뭐 트위터라든지 저는 이제 SNS를 많이 하니까 그런 여론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도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뭐 정당 뭐 후보론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확대 해석이 된 게 아닌가. 사실 언론이 그렇게 쓰는 겁니까? 뭐 그렇게 뭐 언론이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너무 좀 지금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당 후보든 무소속 후보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왜 대선 후보까지 거론이 됐냐라는 거에 대한 사실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정당 정치라는 걸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뭐 정당 후보니까 되고 무소속이니까 안 되고 이런 거를 저도 사실은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정당에 기반을 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책임 정치가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민주정부 10년이 있었고 그 전에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정당 정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송호창 의원이 탈당해서 안철수 후보 캠프로 갔잖아요. 그 소식 처음 들을 때 조금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일을 하다가 TV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듣고 뭐 보게 됐는데요. 사실은 좀 일단 뭐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후보님도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뭐 단일화의 길을 같이 간다면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아쉬운 마음은 지울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다음에 또 그런 생각도 하고 한편에 알겠어요. 이미 가셨으니까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호창 의원도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래도 이런 그 각오는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또 민주통합당에서 부대변인 하시니까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 나 정은혜가 역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청년 비례대표 제도라는 어떻게 보면 저는 혜택을 받고 정당에 어린 나이에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2030 청년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선대위 산하에 그 청년 특위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또 오늘 저녁에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광진 장하나 의원님 또 뭐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또 김연경 씨 같이 다 해서 같이 모든 청년을 아우르는 그런 좀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가장 크게는 사실 저는 투표 약속 운동입니다. 투표 약속.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투표 날 투표하러 가자고 서로 약속하는 거. 왜냐면 누구를 찍던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20, 30대가 정치에서 소외받고 20, 30대를 위한 정책이 없다는 거는 사실
정치인들은 투표하는 사람들 눈치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맞죠, 20, 30대가 맞아요. 예. 투표를 안 하면 예. 눈치를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자. 그래서 한 이번에는 한 80%, 80% 그래요. 정도의 예. 투표율을 그러네요. 네, 목표를 후보들한테 2030한테 관심 가져달라 그럴 거 없어요. 네. 투표율만 확실하게 올려놓으면 후보들이 알아서 오죠. 네, 맞습니다. 정당들이 알아서 오고요. 네, 그 운동은 제가 정말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 같이 하고 싶은데. 아, 네, 그럼 같이 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